이런 와중에 지속되는 횡보와 조정으로 이번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의견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너무 계속 지루한 행보 그리고 조정이 나타나면서 시즌 끝났다. 이제 작년 3월이 고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횡보 그리고 조정 이런 하락의 기간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20%이 짧은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사이클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여기는 트레이딩 뷰라는 곳에서 볼 수 있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이제 others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크립토 가상자산 시가총액 중에서 상위 10개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소형주가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 반감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대비해서 한 3,100% 상승을 하여서 약 4run배 이상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6,100% 거의 300배 정도가 상승을 하였죠. 이만큼 알트코인의 좀 변동성은 많이 크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트코인 한 650%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알트코인은 한 2,600% 그래서 한 26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 반감기는 작년 4월에 있었고 이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대비해서 약 3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7%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제 ETF에 돈이 다 몰리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포함되어 있는 ETF는 한 6% 정도이고 사실 나머지 94% 정도는 뭐 개인, 뭐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알트코인으로도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2016년 반감기도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반감기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2016년 반감기 이후 보시면은 반감기보다 이제 알트코인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간 하락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뭐 초기 단계, 반감기 후의 초기 단계로서 알트코인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수익을 내시고 알트코인으로도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근거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는 뭐 특징이 있는데 일단 변동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동그라미가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2022년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인데 FTX 거래소가 파산할 당시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하여서 급격하게 빠졌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뭐 $10,000 간다 또는 뭐 $8,000 간다, $12,000 간다 이렇게 이제 되게 극도로 불안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한 $15,500에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좀 상승을 하였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023년 3월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되면서 파산하면서 이것도 은행의 파산과 함께 도미노 효과로 인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뭐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비트코인 $10,000 간다 이런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뭐 이런 위기를 좀 잘 대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동그라미죠. 2023년 9월인데요. 매크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고용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게 많이 있었고 이때도 다시 비트코인 가격 다시 $15,000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이죠. 2024년 8월인데요.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엔캐리디 트레이딩의 청산에 대한 우려, 뭐 독일 정부 비트코인 매각, 마운트 곡스의 뭐 상환 등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이클의 정점은 2024년 3월이었다. 이런 의견이 되게 팽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다섯 번째 이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있었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고조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한 3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뭐 앞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락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는 큰 움직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뭐 알트코인 ETF 출시 등 사실 다양한 뭐 긍정적인 뭐 팩트 요인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한 시장이지만은 충분히 저는 이 과거와 같은 이런 움직임, 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반감기 사이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서도 뭐 100배 올랐고 이후에 87% 하락했고 다시 4배 정도 반등을 하였고 이때는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도 30배 상승하였고 84% 하락하였고 다시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 양적 긴축 금리 인상기였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도 뭐 8배 상승 마이너스 78% 하락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이때는 근데 양적 완화 제로 금리 후반부에는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고요. 양적 완화로 좀 전환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전 충분히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최소한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가격 상승의 주요 키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출시되었 이후 이제 지금 현재까지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4.6만 달러에서 지금 8.5만 달러, 가격은 한 85% 이상 상승을 하였는데요. 과거 작년 3월 정도에 비트코인 ETF가 20만 개를 모았을 때 올타임 하이 7만 달러를 달성했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즈음에 비트코인 ETF가 40만 개를 달성하면서 올타임 하이 11만 달러를 달성했었고 이후에 이제 11월 이후 비트코인 ETF 순유출과 함께 가격이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입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쭉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추가적으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변동성에 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즌 종료설에 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그간의 패턴들과 그간의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자면은 아직 종료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이클만은 지난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ETF 이런 금융기관들의 유입이 없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글로벌 금융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미국을 보면은 국가의 움직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기업들, 자금력이 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불마켓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의 상승들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특정한 이제 어떤 트렌드 섹터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큰 알트코인들도 사실은 이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물론 XRP는 이제 번외로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뭐 이더리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ETF 스테이킹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고 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RWA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은 이렇게 좀 시장력, 자금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면은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의 의미까지는 아니다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알트코인 쪽에 관한 시즌 지수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알트코인 흐름들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시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슈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저희가 소화했던 1분기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이 크고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상한 하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지만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15년, 16년밖에 안 된 시장이라서 뭐 아직까지 명확한 체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만들어가는 시장이고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좀 공부하시고 이제 저희 채널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에 관한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는 좀 다소 해소가 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금 매입을 통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국민들의 세금 부담 없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네크 같은 경우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6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금 보유고를 재평가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안이 있다. 또는 이제 IMF의 STR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안도 있고 이게 좀 아니면 국가가 보유한 여유 자금, 자산들을 매각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뭐 보아인즈 이제 실무 담당 위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사실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 간의 연계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50% 이상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